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겪었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직도 가끔 악몽처럼 느껴지지만 지금은 그 모든 일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거나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끝까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한 지 7년 차였어요. 평범하지만 안정된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죠. 남편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한 편이었는데 성격도 차분하고 온화했어요. 직장에서도 성실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상한 남편으로 통했거든요. 주변에서 항상 너 남편 정말 좋은 사람이다. 너 진짜 복 받았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죠.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편은 저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절대 까먹지 않았고 제가 아플 때면 약국에서 약을 사와서 직접 끓여주기도 했어요. 주말에는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가고 가끔 드라이브도 했죠.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특히 제 친구들 중에서도 유독 친했던 절친이 있었어요. 이름은 은지였는데 대학 시절 같은 과에서 만난 사이였어요. 저보다 2살 어렸지만 정말 털털하고 유쾌한 성격이어서 금방 친해졌죠. 대학교 4년 내내 룸메이트로 지냈을 정도로 가까웠어요. 은지는 외모도 예뻤어요. 키가 165cm 정도로 적당히 크고 긴 생머리에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죠. 성격도 활발해서 남자들이 좋아할 타입이었어요. 실제로 대학교 때도 고백받는 일이 많았고 졸업 후에도 꾸준히 연애를 했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도 은지는 자주 집에 놀러 왔어요. 남편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셋이서 함께 영화도 보고 가끔 1박 2일 여행도 갔었어요. 저는 그런 은지가 정말 좋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친구들과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은지는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만났거든요. 은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서 언니들 보니까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 언니, 나도 언니처럼 좋은 남편 만나고 싶어라고 항상 말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곧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라고 위로해줬죠. 정말 순수하게 은지의 행복을 바랐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꽤 큰 곳이었고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야근이 많아졌다고 했거든요.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지고 주말에도 갑자기 팀장님이 부르신다면서 회사에 나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고생 많다면서 따뜻한 차라도 준비해주고 야식도 챙겨줬어요.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집에 있을 때도 어딘가 마음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저와 대화할 때도 응, 그래라는 대답만 하고 예전처럼 제 이야기에 집중해주지 않았어요. 가장 이상했던 건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걸기 시작한 거였어요. 원래 저희는 서로 핸드폰을 자유롭게 봤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보안 교육을 받았는데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비밀번호를 걸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퇴근 후에도 혼자 방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피곤하다면서 방문을 닫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죠. 제가 저녁 먹자고 불러도 조금 이따 가라고 하면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전에는 퇴근하면 바로 거실로 나와서 오늘 뭐 했어? 재밌는 일 있었어? 라고 물어봤었는데 이제는 그런 대화도 없어졌어요. 마치 우리가 룸메이트처럼 지내는 느낌이었어요. 여보, 요즘 왜 이래? 하고 물어보면 그냥 피곤해서 그래라고 대답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표정도 예전과 달랐고 저와 대화할 때도 어딘가 멀어진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 남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씻기 전에 벗어둔 셔츠를 세탁기에 넣으려고 했는데 달콤한 여성 향수 냄새가 났어요. 남편은 향수를 안 뿌리는 사람이었고 저도 그런 향수는 쓰지 않았거든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그냥 회사 여직원과 스쳐 지나가면서 묻은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아니면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의 향수 냄새가 묻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향수 냄새가 너무 진했어요. 단순히 스쳐 지나가면서 묻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후로 더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남편의 행동이 정말 이상했어요. 저녁에 전화가 와서 받으려고 하면 급하게 가져가서 다른 방에서 통화하거나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꼭 가져가는 거예요. 심지어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화장실에 가져가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누구한테 전화 왔어?
라고 물어보면 회사 동료라고 대답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애매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 이상한 건 남편이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였어요. 원래는 집에서 편한 옷만 입고 다녔는데 갑자기 새 옷을 사고 헤어스타일도 바꿨어요. 향수도 새로 샀더라고요. 회사에서 이미지 관리를 하라고 해서라고 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주말에 나갈 때도 예전보다 훨씬 꾸미고 나갔어요. 단순히 편의점 가는 것도 아니고 마트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꾸미고 나가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이상해서 은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그날도 은지가 저희 집에 놀러와서 함께 치킨을 먹고 있었는데 남편이 또 전화를 받으러 방으로 들어간 후였어요. 은지야, 요즘 우리 남편이 너무 이상해. 핸드폰에 비밀번호도 걸고 늦게 들어오는 일도 많고 전화도 다른 방에서 받고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걸까? 그런데 은지의 반응이 정말 이상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래? 정말? 어떻게 이상한데? 라고 자세히 물어봤을 텐데 그날은 언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원래 그런 게 있어. 나도 남자친구들 사귀면서 느꼈는데 너무 캐묻지 마. 오히려 그러면 남편이 숨 막혀 할 수도 있어. 그때 은지가 치킨을 먹는 손이 살짝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보지 않고 자꾸 다른 곳을 보더라고요. 평소 은지는 제 얘기를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주는 편인데 그날은 핸드폰을 자꾸 확인하고 있었어요. 은지야, 너도 요즘 누구 만나? 핸드폰 자꾸 확인하네. 아, 그냥 회사 얘기야. 별거 아니야. 그렇게 대답하면서 은지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그때는 단순히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은지의 모든 행동이 수상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은지가 저희 집에 오는 횟수가 더 잦아졌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왔었는데 거의 매주 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항상 남편이 집에 있을 때 오더라고요. 언니, 나 심심해서 놀러 왔어. 그러면서 은지는 남편과 자연스럽게 대화했어요. 남편도 은지가 오면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제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은지 앞에서는 예전처럼 밝고 유쾌한 모습이었어요. 그때 저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은지와 대화할 때는 편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더 이상했어요. 왜 저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불안한 마음에 며칠을 보내다가 결국 저는 정말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남편을 몰래 미행하기로 한 거예요. 정말 하기 싫었지만 이 불안함을 해소할 방법이 없었어요. 매일 밤 잠을 못 이루고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온갖 상상을 다 했거든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남편이 회사 동료들과 간단히 만날 일이 있다고 하면서 나갔어요. 평소보다 훨씬 꾸미고 나갔더라고요. 새로 산 셔츠를 입고 머리도 젤로 말끔하게 정리했어요. 향수도 뿌리고요. 누구랑 만나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팀장님이랑 몇 명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누구누구랑 만난다고 구체적으로 말했을 텐데 그날은 애매하게 말하더라고요. 남편이 나간 후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저도 차를 몰고 따라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만약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남편한테 미안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 의심을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어요. 다행히 남편의 차를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 방향이 이상했어요. 남편이 자주 가는 회사 근처 술집이나 카페 방향이 아니라 시내 중심가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드디어 남편의 차가 한 카페 앞에서 멈췄어요. 꽤 분위기 있는 카페였어요. 인테리어도 예쁘고 커플들이 자주 오는 것 같은 곳이었죠. 남편이 차에서 내려서 카페로 들어갔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어요.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혹시 정말 동료들과 만나는 건가? 내가 괜히 의심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10분 정도 지나니까 누군가가 그 카페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뒤에서 봤는데도 너무 익숙한 뒷모습이었어요. 키, 헤어스타일, 걸음걸이까지 모든 게 너무 익숙했어요. 설마 했는데 바로 은지였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혹시 우연의 일치일까 하는 마음에 카페 창문 쪽으로 가서 슬쩍 봤는데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두 사람의 분위기였어요. 회사 동료들과 만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웃는 모습까지 봤어요.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었어요. 내 남편과 내 절친이 손을 잡고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은지가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까지 봤어요. 그리고 남편도 그런 은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가 요즘 남편한테서 보지 못했던 그런 밝은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들어와서 오늘 동료들과 재미있게 놀았어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라고 대답하는 게 전부였어요. 남편이 씻고 있는 동안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리 죽여 울었어요.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7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 그리고 10년 넘게 절친이었던 은지. 이 두 사람이 저를 배신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 저는 결국 남편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여보, 솔직하게 말해줘. 다른 여자 있지?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무슨 소리야? 그럴 리 없잖아 라고 부인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봤거든요. 어제 카페에서 은지와 있는 거 봤어. 그때 남편의 표정이 확 굳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거? 은지가 요즘 남자친구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해서 상담해 준 거야. 별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어요. 손을 잡고 다정하게 대화하는 게 상담이라고요? 은지에게도 따져 물었어요. 전화로 은지야, 너 우리 남편이랑 뭔 일이야? 라고 했는데 은지는 당황하면서도 언니, 오해하지 마. 그냥 고민 상담받았을 뿐이야 라고 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저는 정말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우연히 은지의 SNS를 보다가 평소에 안 올리던 비밀 계정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계정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여행 사진이 올라와 있었는데 배경과 의상이 남편이 출장 갔다고 했던 곳, 그리고 그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심지어 남편이 출장 갔다고 했던 호텔과 똑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남편의 출장은 거짓말이었고 은지와 함께 여행을 간 거였어요. 제가 집에서 혼자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이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즐기고 있었던 거죠.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카페에서 찍은 사진, SNS 캡처, 그리고 남편의 거짓말들을 다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모든 증거를 들이밀었어요. 이게 뭐야? 출장이라고 했는데 은지와 여행 간 거였네?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결국 무릎 꿇고 사죄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가 나긴 했지만 내가 너무 소중해. 은지와는 끝낼게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7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이렇게 배신한 사람과 다시 살 수는 없었거든요. 은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우리 공통 친구들 사이에서 모든 게 알려졌어요. 은지는 절친의 남편을 뺏은 여자라는 낙인이 찍혔고 친구들 사이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했어요. 사회적 관계가 모두 끊겼죠. 저는 조용히 이혼 절차를 준비했어요. 변호사를 찾아가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철저히 챙겼어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까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했어요. 남편 회사에 익명으로 사실을 알렸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회사 내부에서 소문이 돌게 했어요. 결국 남편은 이미지 타격으로 인해 좌천됐어요. 은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장 내에서 기혼자와 불륜을 저지른 여자라는 소문이 돌면서 회사 내 위치를 잃게 됐어요. 결국 스스로 사표를 냈다고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복수가 달콤했어요. 저를 배신한 두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니까 속이 시원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모든 정리가 끝나고 나니까 저는 정말 많이 비어 있었어요. 분노와 복수심으로 버텨왔는데 그것들이 사라지니까 엄청난 공허감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혼자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제주도의 조용한 바닷가에 갔는데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해봤어요. 그곳에서 저는 저 자신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랑은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안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속이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거였다.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바닷가에 앉아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저를 진짜로 위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부모님, 형제들, 그리고 진짜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혼 과정에서 저를 끝까지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고, 제가 힘들어할 때 곁에 있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은지 말고도 진짜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 언니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거야 라고 위로해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의 차이를요. 이혼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남자에 대한 불신이 컸어요. 모든 남자가 다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편견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요가도 하고 책도 많이 읽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소중해요. 저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더 명확해졌어요. 물론 가끔은 아직도 아파요. 7년이라는 시간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아픔마저도 저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도 되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급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정말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줄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저 자신부터 완전해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친구들을 사귈 때도 더 신중해졌어요. 진짜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거든요. 제가 힘들 때 함께 아파해주고 제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저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들이요. 이제 저는 다시 웃을 수 있어요. 진짜 웃음이에요.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요. 그리고 이 모든 아픔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는 걸 느껴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세상이 무너진 것 같겠지만 정말 시간이 약이에요.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서 더 성숙해질 수 있어요. 배신당한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배신한 사람들의 문제예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 우리를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어요. 과거의 아픔은 저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걸 배웠어요. 바로 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요.